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필리핀이 앞으로 무려 45조 원을 투입해 중거리 미사일과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1년 국방비가 6조 5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1년 국방비의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이 45조 원을 한국산 무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필리핀이 무리할 정도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는 이유는 최근 중국과의 충돌이 자칫하면 전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지난 6월 협상을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려 5차례 충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4차례 공방을 주고받는 등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필리핀이 긴급히 도입하려는 40대 전투기 최종 후보에 KF-21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욱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이 전투기와 함께 도입한다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제멋대로 남의 구단선을 긋고 그 안에 인공섬을 만들어 왔는데 중거리 미사일은 이곳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디지에서는 필리핀이 점점 더 오만해진다. 인도미사일 첫 필리핀 도착, 한국 미사일 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는 정신을 차려보니 필리핀이 세계 군사강국 최고의 미사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2022년 계약한 인도산 미사일이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2개의 발사장치, 레이더 및 지휘센터를 포함하는 3개의 발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러시아의 브라모스에 개선된 육상 버전으로 사거리가 290km에 불과하다며 이론적으로는 바시역과 난사군도 등을 커버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 효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호세 리자람에 장착된 한국산 해성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 펼쳐진 미국 등과의 훈련에서 36km 영해 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태역함에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완벽하게 격침시켰습니다. 이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한국제 해성 대함 미사일이 처음 투입돼 엄청난 위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4월 훈련에서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 타이푼 중거리 화력 체계입니다. 타이푼은 최대 사거리 2500km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와 최대 사거리 460km인 신형 요격 미사일 SM-6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타이푼에서 토마호크를 쓰면 남중국해 전역은 물론 대만 해역과 중국 동남부 주요 도시를 넘어 베이징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타이푼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동진 중국 국방부장은 당장 이 미사일을 철수하라며 이 사안을 놓고 인내 한계가 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미국은 INF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으나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관가 일본 등지를 공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대거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2019년 INF에서 탈퇴한 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타이푼입니다. 이 타이푼의 미군이 남중국해 중국에 목전을 두자 중국은 크게 발작했습니다. 푸틴도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필리핀과 덴마크 등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연합훈련이 끝나도 계속 포대를 유지하면서 철수 지점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 배치에 들어간 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미군은 오는 9월까지 철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서 미군이 타이푼을 철수한다고 하자 지금 필리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필리핀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한국의 천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수출형 천무의 사거리가 중동의 요구에 따라 500km로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500km를 요격할 수 있는 천무라면
중국 본토까지는 사거리가 닿지 않겠지만 중국이 깔아놓은 스플래틀리 군도 내 인공섬이 모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천물을 배치한다면 필리핀이 유사시 이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무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준 것은 중동이나 러시아 지역보다 이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타이푼 체계는 미군의 무기이고 워낙 사거리가 길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샀지만 필리핀의 자국의 예산으로 중국의 본토까지 건드리지 않는 한국산 천물을 구입해 배치한다면 이들 국가도 아무런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지난 8월 초 필리핀이 12대의 K239 천무 계약을 맺고 첫 인도가 시작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영상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네티즌들은 흥분하며 천무 일부는 파가사섬에 배치되어야 한다. 한국은 오늘날 최고의 무기 중 하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숫자가 늘어나기 바랍니다. 최소 60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12대는 한 지역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소식은 루머에 가까운 추측성 정보들이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열망을 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이 중거리 미사일을 들여오자 중국은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필리핀에 없는 스텔스기 제니10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니10은 실제로 스텔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적인 전투력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월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제니10을 비웃으며 중국인들이 카피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항공기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한 것들과 비교할 때 제니10은 무사할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전투기 능력이 제니10의 어떠한 잠재적 위협도 대응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전투기는 고위험 시나리오 훈련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리핀은 중거리 미사일 외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40대를 구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최근 발표에서 현재 필리핀 공군에서 운영 중인 한국 FA-50보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 F-16이 거론되는 듯 했으나 한국산 전투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F-16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아 최악의 경우 주만원의 초도 물량을 6, 7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트위터 하크메이스는 현재 필리핀 정부는 KF-21과 라팔에 공식적인 제안서를 요청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F-21은 앞으로 라팔과 달리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되기 때문에 중국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필리핀은 KF-21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50을 도입해 이미 큰 성과를 맛본 필리핀은 아무래도 한국산 KF-21로 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에서는 제니10이 살아납니다. 필리핀 한국산 KF-21 스텔스기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훈을 주어야 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필리핀 공군이 KF-21을 확보하게 되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투 반경은 1200km에 달해 중국의 섬과 난서군도의 암초에 도달할 수 있는 전투 반경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해역의 90% 영유권을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무기는 중국의 국제법을 따르게 할 도구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